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을 여행하다 보면 흔하게 당하는 사기 한 5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이 동남아로 여행을 갈 때 많이들 가는 나라가 아무래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현지인들에게 이래저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분 좋게 여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기를 당하면 하루 종일 찜찜하거나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조심을 하면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들지 않고 더러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안전한 여행이 되는 그런 정보도 간혹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여행할 때 정말 큰돈 아니지만 여행에서 사기 당하는 거 5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주로 호치민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을 섞어서 얘기해 드리고요. 꼭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를 갈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보통 공항에 도착하면 당할 수 있는 사기가 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택시 미터 사기, 하나는 공항 픽업 사기. 택시 미터 사기라는 건 뭐냐면 전체가 다 그러진 않는데 코로나 끝나고 비나선이나 이런 택시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전한 택시가 많지도 않고 그랍이 활성화되면서 택시가 상당히 위축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빠져나오면 보통 호치민 공항 기준으로 하면 우측에 택시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택시를 잡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면인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타면 현지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최소 몇 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항 택시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도 당해봤는데 정말 황당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보통 보면은 베트남 택시는 택시 매타기가 뒤에 끝자리 3개를 띄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택시 매타기에 200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이게 20만 동인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여기 200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200만 동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택시 기사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흔합니다.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호치민 공항에서 일군을 가면 30에서 40만 동 정도 나오는데 미터에 300, 400 찍혀 있다고 해서 한 300만 동이나 400만 동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걸 거부하면 흥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반이라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 대처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택시를 타기 전에 주소를 보여주고 얼마면 갈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요금이 합당하다 싶으면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택시를 태워주는 인포메이션에게 물어보면 주소를 물어보고 금액을 물어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흥정을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애초에 그랍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호텔 바우처 같은 데에서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무료 픽업 서비스가 있는 호텔을 예약한다거나 이런 픽업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 픽업 서비스도 간혹 가다가 사기를 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픽업 서비스를 하는 기사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직업으로서 사기치는 또 인간들이 있어요. 공항에 뭐냐면 픽업 기사가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그 피켓을 베껴가지고 그 옆에 또 서 있어요. 대부분 한국어를 좀 아는 놈들이 픽업 기사를 위장해서 손님이 오면 낚시를 하는 거죠. 그냥 호텔에서 온 픽업 기사냐 그러면 뻔뻔하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차에 태워요. 그리고 이상한 데로 가거나 아니면 목적지에 도착하고 택시 요금의 몇 배의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돈 다 털리고 여권 뺏기고 핸드폰 뺏기고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기 유형이 아직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픽업 서비스를 신청한 곳에 어떤 식으로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픽업기사의 연락처를 확인을 한다거나, 또 더러는 픽업기사의 인상착의를 미리 확인해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픽업을 신청한 바우처와 확인이 되는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택시나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긴 하는데, 요즘 어플 잘 돼 있어서 버스나 그랍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이런 택시나 픽업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당하는 사기 수법이, 이거 정말 흔합니다. 구두 닦기 사기. 보통 호텔에서 아침에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실 때 날씨가 좀 좋을 때는 밖에서 마시기도 하고, 더러는 그 주변을 거닐다가 앉아서 음료수 한 잔씩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두를 닦아주겠다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멈칫하면 신발을 뺏기기도 합니다. 신발을 닦아준다 하면서 오히려 신발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더러는 구두를 잘 닦아주고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운동화 뭐 닦을 거 있나요? 그냥 물티슈로 한번 쓱 닦으면 되지. 그런데 운동화도 닦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운동화를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운동화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 운동화가 엉망이 된 게 더 짜증이 나는데, 돈은 또 돈대로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게 구두나 운동화가 좀 더러워졌으면 보통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요청을 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들에게 호구돼가지고 잔돈 털리지 마시고요. 한 번 당하면 되게 기분 나쁘니까 아예 애초에 그런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토바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와 관련된 흔한 사기 유형은 오토바이 렌트 사기, 그리고 혼다벌 아닐까 합니다. 오토바이 렌트 사기는 오토바이 렌트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유독 싼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흔하게 당하는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빌린다 쳐요. 그런데 한 곳은 하루에 10만 동이고 한 곳은 하루에 8만 동. 그런데 저기 가보니까 하루에 5만 동짜리도 있네? 그러면 5만 동짜리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잘 타고 다니다가 저녁에 혹은 그 다음날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할 때 가진 핑계를 대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고장난 것 같다, 뭐가 없다, 가진 이유를 대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죠. 그럼 안 줄 수도 없고, 또 덜어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분 잡쳤다 생각하고 그냥 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하게 많이 당하는 사기인데 지금도 많이 당합니다. 만약에 오토바이를 빌릴 일 있으시면요, 좀 비싸더라도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도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비용을 지불하고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렌트를 할 때 오토바이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줬다가 서로 확인할 거 확인하고 렌트를 하던가, 이렇게 하면 대부분 오토바이 렌트 사기는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하면 제 기억에는 혼다거리 많이 떠오르거든요. 혼다거리라는 건 뭐냐면, 일군이나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가보면 길거리에 잘 차려입은 여성들이 간혹 외국인들을 헌팅을 해서 자기 오토바이로 시내 관광을 시켜준다고 가이드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외국인에게 직접적으로 붐붐하면서 화대를 흥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태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지역마다 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보통 혼다거리라고 합니다. 이런 여성 따라가면 진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여성들이 호치민 관광을 시켜주고 붐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통 길거리를 가다 보면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길거리를 가다 보면 구글 맵이나 어떤 문자를 본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핸드폰을 보고 막 가요. 그러면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서 핸드폰만 딱 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 때문에 현지에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이 너 손에 핸드폰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가방에 넣어 갖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끔 보면 무슨 사채 가방 마냥 가방 하나 들고 대롱대롱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 그냥 직방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 그냥 탁 채가면은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허리색이나 아니면 크로스백이나 이런 것을 메고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갑자기 예쁜 베트남 여자가 말 걸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손을 쏙 빼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다른 일행이 뒤로 접근해서 소매치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길빵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런 길빵 당하기 쉽고요. 또 덜어는 길 지나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훅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황하면서 그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는 사이 다른 일행이 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덜어는 아이를 들쳐업고 구걸하러 다니는 여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걸하니까 불쌍해서 돈을 좀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는 사이에 돈을 주고 다시 가방에 돈을 넣는 사이에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참 이런 것들이 수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 생각에는 허리색을 찬다거나 크로스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이든 돈이든 여권이든 언제나 내 가슴춤에 딱 올 수 있게끔 잘 관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많이 당하는 사기가 환전 사기인데요. 통상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은행이나 금은방이나 덜어는 호텔에서 환전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곳 이용하면 비교적 안전한데 그 외에 사설 환전소가 있어요. 뭐 100달러당 한 10만동 20만동 더 쳐주거든요. 그런데 질이 안 좋은 환전소는 밑장 빼기를 합니다. 보통 100달러나 200달러 이런 걸로 밑장 빼기 하지는 않고요. 뭐 500달러 1000달러 바꾸면 한 1000만동에서 2000만동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00만동 정도만 해도 장수로 한 40장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한 두세 장만 빼도 한 100만동 200만동 된다는 거죠. 분명 셀 때는 금액이 맞았어요. 그런데 내 손으로 넘어와서 내가 세보면 두어 장이 비어요. 그러면 빈다고 하고 다시 주면 그 여자가 세면 또 그 금액이 맞아. 근데 내 손에 오면 두어 장이 빠져 있어. 이게 밑장 빼기로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오면 참 겁이 없는 한국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길거리 가다 좀 괜찮은 여자 있으면 전화번호 따고 좀 얘기하다가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덜어는 되게 비싼 음식점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다음에 만나자 하고 먹튀를 하는 여성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또 관광지에 가면 관광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아오자이를 입고 서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 뭐 같이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물품 파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사진 찍어주고 뭐 50만동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0만동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돈을 안 주면 굉장히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기 유형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짬뿐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데, 돈도 돈인데 여행 와서 기분 상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고요. 이 이외에도 많은 사기 유형이 있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겪었던 사기 유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베트남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베트남에서 흔하게 당하는 사기 유형 5가지 이야기 해드렸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